싸움 잘하네. 하여튼 요즘 애들은 자기 맘에 안 들면 들이받고 주먹부터 나가지. 아빠 때문에 안 배워본 운동이 없어서요. 싸울 마음은 없었어요. 그냥 보호만 한다는 게. 피노키오도 울고 갈 능수능란한 거짓말과 그런 적 없어. 이건 뭐야? 친구 거야. 넌 그 수학여행을 간다고 얘기를 좀 하지. 남자친구랑 있었어요. 누가 신고했나 봐. 밖에 경찰들 있어. 빨리.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범인인 듯 범인 아닌 오묘한 행적. 속내를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매회 소름 끼치는 반전을 선사해주고 있는 캐릭터 장하빈. 날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워낙 비밀이 많은 인물이라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나중에 말하면 안 돼? 오해까지 밝혀진 하빈의 모든 행적과 떡밥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하준아, 가자. 화목한 가정에서 안정적이고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던 하빈. 여기다 차리면 돼. 하루는 가족들과 함께 놀러갔고 엄마, 우리 가서 놀고 올게. 너무 멀리 가지 마, 하빈아. 동생 잘 챙기고. 하빈은 동생 하준과 술래잡기를 하며 놀았는데요. 1, 2, 3, 7, 8. 다 숨었어? 이제 찾는다. 하빈아! 장하빈! 장하빈! 그러다 실종된 두 아이. CCTV엔 고속도로를 따라 달려가는 아이들의 모습만이 찍혀있을 뿐이었죠. 이 아이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인근 숲속을 샅샅이 뒤진 끝에 하빈을 발견하지만 하빈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동생 하준은 절벽 아래로 떨어진 채 죽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남긴 신발을 보며 슬픔을 삼키던 태수. 혹시 이거 아드님 물건 맞습니까? 땅에 묻혀있던 걸 찾았어요. 그런 태수에게 경찰이 한 물건을 건네는데 아이들이 술래잡기를 할 때 눈가리개로 썼던 손수건. 그 순간 태수의 머릿속에 차마 입 밖에 내기 어려운 끔찍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하빈이 하준이를 절벽에서 밀어버린 후 증거물인 손수건을 땅에 묻어 숨겼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는데요. 거짓말할 생각하지 마. 이에 태수는 하빈을 몰아붙였고 그날 숲속에서 무슨... 장하빈. 완전히 겁에 질린 듯한 딸의 모습에 내가 안 죽였어. 아내 지수는 태수를 더 이상 하빈의 곁에 둘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그 일로 이혼까지 하게 된 두 사람. 정작 하빈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는데요. 사실 지수가 보기에도 하빈은 여느 아이들과는 달랐죠.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이 결여돼 있던 하빈. 그러나 지수는 공감 능력을 가르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퀴즈 맞힐 때마다 먹고 싶은 초밥 하나씩 먹기. 어때? 좋아. 아까 영화에서 마녀가 쓰러지니까 애들이 막 좋아했잖아. 왜 그랬을까? 정답. 주인공이 이겼으니까. 사람들은 왜 주인공을 응원할까? 힘은 마녀가 더 센데? 원래 애들은 약하고 불쌍한 캐릭터를 좋아해. 땡! 주인공이 자기랑 비슷하니까 좋아하는 거야. 마음이 느껴지니까. 마녀가 하빈이를 막 때렸어. 그럼 어떨 것 같아? 화나. 그때 주인공이 나타나서 같이 막 화를 내주면? 걔는 왜 화가 나는데? 같이 웃어주고 같이 슬퍼해주는 게 친구니까. 난 그런 거 필요 없는데. 엄만 하빈이한테 친구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딸 혼자도 아니면 너무 슬플 것 같아. 난 배고파. 잘하고 계시네요. 그래도 하빈이 아버님과 상의해보는 건 아빠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애도 다 느껴요. 그리고 하빈이 절대 하준이를 해치지 않았을 거라 믿고 있었죠. 이러한 지수의 믿음과 교육이 빛을 발했는지 하빈은 순조롭게 학교에 적응하고 이제껏 집에 데리고 오겠다는 애는 없었는데 우리 하빈이한테 생긴 첫 친구예요. 그동안 애썼다고 누가 주는 선물 같아요, 정말.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무렵 이수연이라는 친구까지 사귀게 되었는데 생일 축하합니다. 지수는 하빈의 친구가 되어준 수연이 마냥 예쁘고 고맙기만 했죠. 진짜 별거 아니야. 마음에 들어. 이건 아줌마가 주는 선물. 아, 이건 좀. 그냥 받아. 내 생일 선물 대신 사달라고 한 거야. 너랑 연락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잖아. 혼신의 노력 끝에 마침내 얻어낸 평범한 일상. 너 나 뭐라고 저장했어? 이수연. 뭐야 저녁게. 나 들어왔어. 집이야? 하지만 오후쯤 보면 되지 그때 않을까? 몰랐어요. 어떤 선물은 치러야 할 값이 있다는 걸. 하빈은 한순간에 엇나가기 시작했는데 너 또 어디 떠오는 거야? 지금 몇 시인지 알아? 하빈이 방과 후마다 학원도 째고 잠수를 타자 엄마가 수연이한테 물어봐? 너 지수는 하빈을 미행하기에 이릅니다. 너네 얘 알아? 들어봐. 010. 얘 보면 연락해. 봐줄 수 있어. 매일 가출 청소년들에게 돈을 뿌리고 다녔던 하빈. 여보세요? 수연이니? 하빈이가 이상한 애들을 만나고 다니던데. 저 찾는 거예요. 알고 보니 하빈은 갑자기 자취를 감춘 수연을 찾아다닌 것이었죠. 왜 피했는데? 아줌마는 알잖아요. 수연이 갑자기 자취를 감췄던 이유는 다 알면서 저한테 말 안 하신 거죠. 하빈이 다른 사람들이랑 달라요. 소름 끼치는 존재인 하빈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였는데요. 저 이제 이게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이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지수는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차마 수연을 붙잡지도 못하고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우리 하빈이한테 생긴 첫 친구예요. 그동안 애썼다고 누가 주는 선물 같아요, 정말. 이제 연락하지 마. 찾지도 말고. 언제는 친구 좀 만들라며. 한쪽이 거부하면 관계는 끝나는 거야. 수연을 향한 하빈의 집착을 없애려 했습니다. 싫어. 찾아낼 거야. 만나면 뭐? 왜 그렇게 떨어? 하지만 그럴수록 하빈은 더 엇나갔고 내가 걔 어떻게 할까 봐 그래? 장하준처럼? 나 지금 무슨... 내가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아빠처럼.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 노력하면 바뀔 수 있을 거라 믿었던 지수의 희망도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죠. 그리고 얼마 후 그동안 왜 이렇게 안 오셨어요? 하빈이가요. 걔를 죽인 것 같아요. 죽어있는 수연을 발견했던 지수는 동물을 해쳤다는 말씀이세요? 어째서인지 하빈의 짓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가보니까 이미 죽어 있었는데 애한테 못 물어봤어요. 제가 그냥 혼자 묻어줬는데 너무 미안해서. 하빈이를 보호하고자 일단 수연을 묻었던 것이지요. 전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선생님. 근데요,
하빈이가 또 그런 짓을 하면 그땐 정말 어떻게... 절망하던 지수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돌연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이후 엄마가 죽음을 택한 이유에 대해 파헤치던 하빈은 엄마가 영민에게 협박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에 협박당한 이유를 알아내고 영민에게 복수를 하려던 것으로 보입니다. 너 그 아줌마 딸이지? 네 엄마 협박해서 돈 좀 뜯었다고 우리한테 복수하는 거야? 그렇게 영민을 주시하던 하빈의 눈에 또 다른 인물이 들어오는데 바로 영민의 돈을 훔쳐 달아나던 미나였죠. 정황상 하빈은 미나를 죽이고 영민을 살인자로 만들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가 누군지 알아야겠어. 왜냐하면 난 그러던 어느 날 5월 9일 널 죽일 생각이거든. 지하철에서 휴대폰 소매치기를 하는 미나와 지연을 발견한 하빈. 자기야, 나한테 전화 좀 해봐. 없는데? 잘 찾아봐. 두 사람이 걸릴 위기에 처하자 참신한 방법으로 두 사람을 구해주고 재빨리 출구로 향하더니 아이씨, 큰일 날 뻔했네. 그니까. 누가 신고했나 봐. 밖에 경찰들 있어. 빨리. 도와주는 척 자연스럽게 접근했습니다. 땡큐. 너 나치 좀 입다. 기억 안 나? 모텔에서 오다가다 봤어. 가출. 아직. 돈 좀 모아서 하려고. 혹시 아는 팸 있어? 야, 팸 같은 거 들어갈 생각 하지 마. 그지 같은. 야, 나 샤워한다. 가출 예정 청소년으로 위장해 미나와 가까워지려 하지만 너희도 지금 팸에 있나 봐? 응. 근데 난 나왔어. 왜? 알아서 뭐 하게? 뭐 좋은 데라도 있나 해서. 아, 번호 교환할래? 난 남자 아니면 번호 안 주는데. 쉽게 정보를 내주지 않자 너 뭐 하냐? 신고하려고. 너 도둑년이잖아. 초강수를 두고 네, 경찰서죠. 도라이 같은 년이! 씨! 이름, 송민아요. 주민번호 불러. 조사 과정에서 미나의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까지 외워버렸지요. 안녕, 송민아. 싸움 잘하네. 요즘 애들은 자기 맘에 안 들면 들이받고 주먹부터 나가지. 그러곤 능수능란한 거짓말로 경찰의 마음을 흔들며 마치 정당한 폭력을 행사한 것처럼 이야기를 꾸밉니다. 싸울 마음은 없었어요. 그냥 보호만 한다는 게. 지랄하네. 저 또라이 같은 년이. 조용히 안 해? 뒤늦게 소식을 듣고 찾아온 아빠 안녕하십니까. 태수. 그 현장에서 돈 안 된 핸드폰 몇 대가 발견됐는데 서로 자기 게 아니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이라. 니도 가출한다며. 우리 팸 들어오고 싶다며. 그런 적 없어. 핸드폰도 쟤들이 훔친 거고. 또다시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거짓말을 하지만 역시나 국내 최고의 프로파일러인 태수의 눈까지 속이긴 어려웠죠. 그러나 하빈을 끝까지 추궁하는 대신 서툰 솜씨로 직접 준비한 생일상을 차려주었는데 대놓고 태수의 정성을 무시하는 하빈. 유통기한 지났잖아. 그냥 밥 먹어. 하빈은 사사건건 자신을 방해하는 아버지가 그냥 사라지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언제 나갈 거야? 다음 달에 복귀 아니야? 이 계속 연장할 거야. 그냥 복귀해. 태수가 애써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보지만 그러니까 앞으로 같이 시간 보내면서 난 그러고 싶지 않아. 이쯤 되니 태수도 점점 인내심의 한계가 오는데 앉아. 아직 얘기 다 안 끝났어. 너 그동안 뭐라고 돌아다닌 거야? 학원도 그만두고 독서실 간다고 거짓말하고 모텔 왜 갔어? 바로잡으려 할수록 하빈은 지금까지 아빠 없다 치고 살았어. 근데 이제 와서 더욱 엇나가기만 했지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제발. 다음날 모텔로 향한 하빈은 미나의 핸드폰을 회수하고 위치 추적 프로그램을 까는데요. 위치 추적 프로그램 깔아뒀어.
그날 저녁 남사친 수영과 집으로 돌아가던 중 같이 끝나면 좋을 텐데 아쉽다. 태수가 그 모습을 딱 목격하고 맙니다. 남자친구? 그냥 같은 반 애야. 어김없이 질문이 날아오는데 하필 그 타이밍에 울리는 미나의 폰. 가방 열어. 싫어. 태수가 이를 놓칠 리 없었지요. 이건 뭐야? 친구 거야. 친구가 왜 너한테 이런 걸 맡겨? 왜? 훔친 핸드폰일까봐? 역시나 하빈을 믿지 못하고 있던 태수. 줘. 핸드폰 주인 데려와. 그럼 돌려줄 테니까. 문제의 5월 11일 하빈은 한밤중에 태수의 서재에 잠입해 미나의 핸드폰을 회수합니다. 그러곤 온갖 수상쩍은 도구들을 캐리어에 담은 후 미나와 약속을 잡는데요. 만나자. 도구들이 담긴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선 하빈. 장하빈! 너 지금 대놓고 가출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난 그 수학여행을 간다고 얘기 좀 하지. 태수에게는 수학여행을 가는 척 속인 후 남사친 수영과 함께 방을 잡았는데요. 사장님, 이 건물 나가는 입구는 여기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니까요. 그날 밤 CCTV의 사각지대를 통해 몰래 숙소를 빠져나온 하빈은 미나와 만나기로 했던 대화산으로 향했는데 그곳에서 문제의 사건이 발생했죠. 날이 밝자 대화산의 어느 창고에선 2리터에 달하는 피와 여기 좀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파다만 구덩이. 근데 이게 시체를 묻기에는 이게 사이즈가 좀 작긴 하거든. 왜 시체를 묻지 않았을까요? 변수. 급하게 태워야 할 다른 흔적이 있었을지도 몰라. 제2의 현장. 이틀 뒤인 13일 미나가 빌린 대포 차량이 불에 탄 채 발견됩니다. 급하게 틀다가 나무에 치인 걸로 보여요. 그리고 아래 흔적을 봤을 때 피해자가 떨어진 것 같고요. 태수가 한창 수사를 하는 사이 수영과 체크아웃을 하고 나온 하빈. 하지만 늦게까지 거리를 떠돌다가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는 순간 차도로 뛰어듭니다. 이것은 아빠를 몰아넣기 위한 빌드업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5월 11일 밤에 있었던 어떤 다툼의 흔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기에 금세 태어나고 집으로 돌아오지만 내가 병원에서 연락했어. 할머니 부른 저희가 뭐야? 저희? 말 진짜 이상하게 한다. 팔도 이렇고 허리도 잘 못 숙이는데 머리는 어떻게 감아? 아빠는 딸의 모든 행동이 수상쩍기만 했는데요. 열어줘. 그동안 어디 있었어? 할머니 기다리잖아. 대답 먼저 해. 할머니! 다행히 태수는 수사 때문에 느긋하게 하빈을 감시하고 있을 수 없었지요. 그런데 일찍 집에 들어온 아빠는 몰래 딸의 방에 들어오기까지 했습니다. 나갔다 온 거야? 이 시간에 왜 왔어? 오줌 놓고 가서. 하빈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척 태연하게 방으로 들어가는데 키링을 보자마자 굳어버린 태수의 표정을 보지 못하지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쫄딱 젖은 채 돌아온 태수. 송민아, 안 났어? 너 그날 대화산에 갔던 거 다 알아. 일부러 차에 뛰어든 거잖아. 내가 전부 다 확인했어. 보통 사람이라면 크게 당황해야 정상이지만 맞아. 차에 일부러 뛰어들었어. 죽고 싶어서. 아버지의 신문을 빠져나가는 방법을 잘 아는 하빈. 아직도 안 믿겨.
엄마가 날 두고 X한 게 태수의 약한 부분을 건드리며 눈물 공격을 시전합니다. 수학여행 가기 싫었어. 가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웃고 떠들고 그러기 싫었어. 근데 이 집에 있는 건 더 싫어. 아빠랑 같이 사는 거 너무 힘들어. 송민아 만난 적 없어.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내 말 좀 믿어주면 안 돼? 다음날 저녁 할머니를 배웅한 하빈. 누구? 태수가 일하는 경찰서로 찾아가는데요. 안녕하세요. 저 장태수 팀장님 딸이에요. 바쁘신데 그냥 속옷만 두고 갈게요. 야근하는 아버지를 위하는 척 태수의 자리를 살피던 하빈은 흥미로운 서류를 하나 발견하지요. 현장에서 발견된 적색 섬유 사진을 본 하빈은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그 키링을 불태워버립니다. 아무 일도 없던 척 다시 공부하는데 이미 태수는 키링이 사라진 것을 수상쩍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송민아, 네가 죽였어? 그러자 초강수를 투기로 한 하빈. 하준이 말이야. 정말 사고였을까? 의미심장한 말을 흘리며 태수의 판단력을 뒤흔들고 엄마는? 엄마가 정말 살했다고 생각해? 타이밍 좋게 경찰까지 찾아오지요. 경찰입니다. 계세요? 경찰보다 먼저 딸이 범인임을 이거 장 팀장 차 맞지? 장 팀장님 차 왜? 혹은 무고함을 증명하고 싶은 태수가 망설이는 사이 하빈이 버튼 하나로 태수를 위기에 몰아넣었습니다. 팔은 어떻게 하다가 다쳤어? 집 앞에서 다친 거예요. 저랑 대화는 나중에 하시죠. 하지만 이것은 하빈의 위기이기도 했는데 대화산에서 일어난 일을 수사 중인데 그날 네가 거기 있었다는 위치 기록이 나와서 그래. 거긴 가본 적이 없는데. 아랑곳 않고 거짓말을 해나가는 하빈. 송민아도 관련 있어요? 송민아를 알아? 심지어 미나와 있었던 일까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날조하고 그때 처음 봤어요. 그날 제 핸드폰을 잃어버렸거든요. 아빠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더 이상 엮이기 싫어서요. 11일엔 어디서 뭐 했는지 말해줄 수 있니? 저 사건 당일 자신의 알리바이를 확인해줄 증인까지 내세우는데 남자친구랑 있었어요. 그 친구 이름이랑 연락처 알려줄 수 있지? 네. 네가 훔쳤잖아. 내가 개폰을 왜 훔치는데? 그것은 태수가 확인한 진실과는 너무나도 달랐지요. 돌려줄 테니까 만나자고 연락했다면서. 누가 그래? 질문이 질문으로 대답하지 뭐. 하지만 하빈은 강하게 자신의 주장을 밀어붙이며 마치 태수가 자신을 억까한다는 듯 몰아가는데 어차피 믿지도 않을 거 왜 자꾸 물어봐. 내가 훔쳤다는 남의 말은 믿으면서 내 말은 거짓말 같아? 내가 아는 사람이 죽을 때마다 의심하잖아. 날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번번이 위기를 빠져나가는 하빈이었지만 태수의 의심을 풀려면 더 확실한 공략법이 필요했습니다. 혹시 전화하셨던 이수연 학생? 밤새 같이 있었다고? 설상가상으로 이제는 형사들의 의심까지 받게 된 상황. 나간 적 없어요. 밥도 배달시켜 먹었고요. 송민아, 네 알지? 아니요. 아까 형사님들한테도 다 얘기했어요. 형사들과 태수가 본격적으로 하빈의 행적을 파악하고 나서지만 잘 넘긴 것 같아. 또 연락 오면 말해줘. 이미 하빈은 수연의 입막음을 해놓은 후였고 왜 안 물어봐? 왜 경찰이 널 찾아오는지, 아빠가 왜 나를 의심하는지. 이유가 있겠지 뭐. 수연은 전적으로 하빈을 믿어주고 있었지요. 우리 아빠가 프로파일러였으면 난 숨막혀 죽었을 때. 좋은 점도 있어. 거짓말을 더 잘하게 돼. 원하는 답은 들었어? 수연과 달리 하빈을 조금 더 믿지 못했던
태수. 수연이가 대체 날 뭐라고 생각했을까? 솔직히 다 의심스러웠어. 지금은 아니라는 것처럼 말하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 말 못 믿잖아. 믿을게. 더 이상 너한테 상처 주기 싫어. 태수가 한순간에 마음을 돌리자 복귀해. 나도 따라갈게. 하빈도 태수를 향해 겨눈 칼날을 거두는데요. 엄마 흔적 남은 집에서 사는 거 힘든 거 같아. 그러나 영민을 향한 복수 계획은 멈추지 않았던 하빈. 마침내 미나가 숨겨두었던 영민의 돈가방을 손에 넣는데 장태수 씨 맞으세요? 그 수사 때문에 블랙박스 확인 필요하다 그러셔가지고. 딸을 믿어보려 했던 태수는 하빈이 묵었던 숙소와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다시 의심을 품게 됩니다. 송민아 만나러 나간 거지. 어디 간다고 말 안 했어요. 그럼 최영민은? 들어본 적 없어요. 너 말고 알만한 다른 친구 없어? 몰라요. 전화 온 지 얼마 안 돼서. 너 작년에 하빈이랑 같은 반 아니었어? 저 올해 전화 왔는데요. 이때 태수가 동명이인의 또 다른 친구 이수연의 존재를 알게 됐죠. 무슨 증거?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그리고 누굴 아냐고 물어봤는데 최영민? 하빈은 재빠르게 다음 수를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가는데 맨날 달고 다니던 거 없어졌길래 마음에 들어? 응. 수연이 하빈을 위해 준비한 작은 선물. 예쁘네. 왔어? 팔은? 이제 괜찮아졌어. 최고의 프로파일러인 태수가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할 리 없었지요. 바꿨네 고리. 응. 수연이가 줬어. 전에 가방고리도 수연이가 준 거잖아. 어떻게 알았어? 학교 갔다가 우연히 들었어. 하빈은 태수가 사건에서 손을 떼기를 바랬지만 내가 저번에 얘기한 건 생각해봤어? 이번 수사 마무리해야겠어. 꼭 아빠가 해야겠어. 진짜 범인 아빠가 잡을 거야. 이렇게 된 이상 하빈도 끝장을 보는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빈아, 아빠한테 할 말 생기면 언제든 얘기해. 그래. 다음날 하빈은 돈을 되찾으려는 영민에게 거래를 제안하고 나 할 얘기 있는데 가는 길에 독서실에 내려줄 수 있어? 그래 알았어. 태수의 차에 돈 뭉치를 숨기러 가는데 먼저 타 있을게. 준비하고 나와. 태수가 뒤늦게 쫓아왔을 땐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후였죠. 할 얘기 있다며? 아, 사건 잘 마무리하라고. 진짜 범인도 꼭 찾아. 그렇게 독서실에 가는 척 바로 영민과의 거래 장소로 향하는 하빈. 하지만 최영민 찾았습니다. 지금 서평역이요. 영민의 위치가 경찰에게 발각되면서 밖으로 이동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다시 볼 것 같다고 했었지? 붙잡히고 마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회의 먼저 할 테니까 최영민 관련 서류 전부 뽑아놔. 그러자 하빈은 태수를 경찰에 신고하고 아니, 무슨 일입니까? 장태수 팀장 맞으시죠? 예, 그런데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조사에 협조를 좀 해주시죠. 뭐 나오고 있어? 아니요, 아직 없습니다. 아까 전 숨겨두었던 돈 뭉치가 발견되면서 모르는 일이에요. 돈 받은 적 없습니다. 사건 진상 파악될 때까지 대기 발령 처리될 겁니다. 태수가 묶인 사이 아니 도대체 누가 그런 제보를? 증거 있어요? 증거가 없는 영민은 금세 풀려나고 이거 있어요? 저 아저씨도 인간이 바쁘게 사네. 장 팀장님 알아요? 두 사람은
다시 만나려 했지만 영민을 감시하는 시선이 너무 많았지요. 그런데 그날 저녁 증거로 제출했어. 네 가방걸이. 너 대화산에 있었던 거 확인됐다고. 거기서 이수연 DNA가 나왔어. 태수의 입에서 나온 알아듣게 충격적인 말해. 소식. 너 이수연 죽은 거 몰라? 왜 죽었는데? 정말 모르는 거 맞아? 이수연도 내가 죽였다고. 아빠는 이미 딸을 연쇄살인범으로 그래서- 의심하고 있었고 사실이 어떻든 간에 경찰 조사 곧 시작될 거야. 송민호 사건도 다시 조사할 거야. 가방걸이 네가 경찰서에 보냈다 그래. 믿는다며. 의심하기 싫어서 낸 거야. 딸이 자수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믿는 대로 봐. 조사 시작되기 전에 먼저 가야 돼. 강제로라도 자수시킬 작정인데 옷 갈아입고 나갈 테니까 차에서 기다려. 이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해 하빈은 장하빈 양이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했어요. 공권력을 이용하기로 했죠. 지금 따님께서 충동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잠깐만요. 야 장하빈. 배순경 시간 좀 드려. 지금 이 순간 하빈은 살인 용의자가 아닌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이었는데요. 내려 얼른. 아빠 제정신 아니야. 너 피한다고 해결될 일 아니야. 그렇게 확신해? 내가 왜 그러는지 물어본 적 있어? 그렇게 감옥에 넣고 싶으면 영장 받아서 체포해. 태수의 감시망에서도 벗어났으니 이제 진짜 영민과 만나려 하지만 영민은 또 경찰에 붙잡힌 상태. 너 장하빈 알아? 걔 아저씨 딸이라며? 우리가 무슨 사이길래 아저씨 딸이 나한테 집착할까? 하지만 영민은 태수의 약점을 쥐고 있었고 다른 형사들은 모르죠. 아저씨 딸이 미나 죽인 거. 이제 집에 좀 보내주죠. 피곤해서 말 실수하면 안 되잖아. 풀어줘. 별다른 증거도 없었기에 또 풀려나는데 최영민 나와. 오늘 밤에 나와. 형사들은 여전히 영민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짭쓸 때문에 오늘 안 되고. 시키는 대로만 해. 경찰들 철수하게 해줄 테니까. 그날 밤 하빈의 말대로 영민은 수동을 버리고 잠복 철수시켜. 아니 서장님. 새끼 지금 솔직히 증거도 없이 걸고 넘어진 거 맞잖아. 예상대로 감시하던 형사들이 사라지자 곧바로 병원을 나서 하빈이 미리 준비해둔 택시를 타고 이동했죠.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대화산. 여기를 어떻게? 하빈은 영민의 돈가방 수급처이자 백골 사체가 발견된 그곳으로 영민을 불러냅니다. 영민은 마치 자신의 비밀을 들킨 기분이 드는데 너 진짜 뭐냐? 여길 네가 어떻게 알아? 원하는 게 뭐야? 네가 더 잘 알잖아. 너 이수연 때문에 이래? 그런데 영민의 입에서 나온 뜻밖의 이름. 네가 걔를 어떻게 알아? 이수연 아니면 네가... 그 순간 영민이 중요한 사실을 눈치채고 이제 알겠네. 너 그 아줌마 딸이지? 네 엄마 협박해서 돈 좀 뜯었다고 우리한테 복수하는 거야? 그제야 영민도 하빈이 자신을 노리는 이유를 깨닫습니다. 왜 협박했는지나 말해. 야, 너 후회하지 마라. 마침내 엄마의 비밀에 한 발짝 다가가는 하빈. 그곳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땅을 파고 있는 지수와 시신으로 변해버린 수연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우연히 이를 포착한 영민이 영상을 남겼고
이를 빌미로 지수를 협박해 돈을 뜯어냈던 것인데 어때? 엄마가 사람 죽인 거 본 소감이? 그런데 하빈은 수연의 죽음에 대해 전혀 모르는 눈치였죠. 엄마가 이수연을 왜? 이제 내 돈이란 엄마가 이수연을 왜 죽이냐고. 야, 빨간이 진짜 씨. 왜? 나 죽일게? 인내심이 바닥난 영민이 하빈의 목을 조르기 시작하는데 어디 죽여봐 이 미친년아. 갑자기 등장한 의문의 헬멧남. 그가 멈춘 틈을 타 영민이 돈가방을 들고 도망치고 영민이 떨어뜨린 핸드폰을 들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이번엔 잠가둔 서랍 속 수연의 핸드폰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걸려? 시간 좀 걸릴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좀 부탁해. 혹시 태수가 무언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태수의 방을 뒤지던 그때 너무나도 그리운 얼굴과 마주하는데 하빈이 알던 지수는 결코 사람을 죽일 만한 인물이 아니었죠. 최영민 위치 나왔어? 네, 아직이요. 나오면 나한테 바로 전화해. 하지만 지수가 수연을 묻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알고 있었어? 이수연 왜 죽었어? 이수연 어떻게 죽었냐고. 아직 나온 거 아무것도 없어. 정아벤, 너 지금 어디야? 근데 위치 추적 어플 깔려 있던데. 이거 누가 끊었는지 확인 가능해? 저장돼 있는 번호네요. 이거야. 과거 지수가 수연이에게 핸드폰을 선물하기 전 걱정스러운 나머지 위치 추적 어플을 설치해 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아니 그럼 이걸로 상대방 위치도 알 수 있겠네. 당연하죠. 하빈은 모르는 이 어플을 이용해 하빈의 위치를 추적하는 태수. 말씀 좀 할게요. 이 아이 여기 왔다 갔습니까? 이 아이 혹시 여기 왔다 갔습니까? 절묘한 타이밍으로 하빈은 태수의 수색을 빠져나갔죠. 아, 네. 좀 전에 왔었는데. 얘가 제 딸아이인데 얘가 여기 왜 왔다 갔습니까? 하빈이 방문한 장소는 과거 엄마 지수가 다녔던 정신과였습니다. 그리고 태수의 추적을 눈치챈 하빈. 바로 지수의 핸드폰을 끈 후 도망치는데 하지만 하빈을 쫓는 건 태수만이 아니었으니 대화선에서 봤던 헬멧남. 아저씨, 지금 빨리 우회전이요. 목적지 바꿀게요. 하빈은 일부러 교통체증이 심한 곳으로 유도하고 대범하게 헬멧남을 대면하는데 너 뭐야? 나 알아? 왜 따라다니냐고. 헬멧 벗어. 도대체 이 남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모든 게 혼란스럽기만 한 상황 속 하빈을 불러낸 태수. 엄마 얘기 뭐? 전부 다 엄마 때문이었니?
마침내 태수가 하빈에 대한 오해를 푼 것이지요. 그래서 최영민한테 접근한 거야? 이제부터 네가 하는 말 전부 다 믿을게. 그러니까 말해봐. 지금이라도 딸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하지만 못해. 왜? 하빈은 끝내 입을 열지 않는데 왜 너하고 엄마는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니? 못 믿으니까. 뭐? 태수와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의심하고 있었던 딸 하빈. 엄마 죽던 날 왜 만났어? 그날 엄마랑 같이 있었잖아. 지수의 죽음에 얽힌 또 한 명의 용의자 태수. 숨길 수 있을 줄 알았어? 죽고 싶어? 더는 못 버티겠어. 그렇게 죽고 싶으면 그냥 죽어. 왜? 못하겠어? 점차 밝혀지는 진실 속에서 과연 부녀는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벌써 절반이나 진행된 드라마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정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떡밥이 회수되고 태수가 지수의 죽음에 관련된 부분이 드러나는 등 매회 새로운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처음엔 마치 하빈이 사건의 모든 비밀을 쥐고 있는 것처럼 그려졌지만 사실 사건의 중심에 있던 인물은 엄마 지수였고 오히려 하빈은 진실을 파헤치던 쪽이었죠. 또 하빈은 이수연의 죽음에 대해 전혀 모르는 눈치였는데요. 엄마가 이수연을 왜? 가보니까 이미 죽어 있었는데 애한테 못 물어봤어요. 지수는 그저 시신을 묻은 것이고 그걸 목격한 영민도 수상하긴 하지만 그저 목격하고 증거만 남긴 것으로 보이는데 누군데 이렇게 돈을 가져다 놔? 그딴 거 궁금해하지 말고. 이 장소를 알고 찾아왔던 뜻밖의 인물 바로 오토바이 헬멧남. 생각지도 못했던 그의 등장에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민아, 네가 죽였어? 미나가 죽었다는 것도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하빈이 죽인 것처럼 묘사되고 있는데요. 엄마의 죽음을 파헤치기 위해 물불 안 가리던 하빈이 영민에게 복수하기 위해 정말로 죽인 것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미나가 살해당한 것처럼 꾸민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태수가 말한 범인이 급하게 증거를 없애야만 했던 사건 당시 발생한 변수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밖에도 과거 하준이 사망사건의 자세한 내막과 이수연은 하빈과 어떤 일이 있었기에 피해 다녔는지, 담임 준태가 살인마라면 그의 동기는 무엇인지, 영민은 또 어떻게 지수를 목격하게 되었고 지수의 죽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미나가 정말로 사망했다면 누가 죽였는지 등 아직 풀리지 않은 떡밥이 무궁무진한 가운데 앞으로 남은 오해에서 어떻게 풀어갈지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제 소개를 보시고 관심이 가신다면 매주 금요일 토요일 밤 9시 50분 MBC에서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본방 사수하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컨텐츠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어바웃 타임이었습니다.